재난의 정쟁화 더 이상 안 된다. 세월호 이 참사 관련해서 무려 9차례나 각종 조사, 특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후에 이어진 검찰의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와 재판에서 나아간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수많은 조사위원회, 무슨 특별조사위원회, 이 전부 좌파들이, 종북 주사파들이,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위원 차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써먹고 또 일자리도 지그들끼리 독식해 왔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재난의 정쟁화, 재난의 정쟁화의 아주 나쁜 사례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은 여기에 재미가 들렸는지 거의 판박이로 이태원 사고를 똑같이 지금 만들어 가려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행했어요. 이게 누가 봐도 또 다른 이 재난의 정쟁화라는 정략적 소산이다. 정략 정치의 소산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재의 요구를 의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태원 유가족들, 그리고 사망자들, 그리고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조치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강행해서 특조위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 이 특조위에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크다. 그러니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11명의 특조위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구성 절차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 이 11명의 특조위원은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당이 4명,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명 추천합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4명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국회의장이 지금 김진표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자. 그 이자가 당연히 좌파 특조위원 3명, 유가족 대표 포함해서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11명 위원 중에 4대7, 종북주사파가 압도적 다수인 특조위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4월 10일 선거를 거쳐서 원구성이 바뀌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하게 되면 이건 소용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이걸 어쨌든 처리하겠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 처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또 법원에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영장 없이 어떻게 강제 동행인데 이게 어떻게 영장 없이 동행이 가능합니까?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조사기관이에요. 특조위의 조자가 수사할 조자가 아니고 조사할 조자예요. 감사원도 조사 권한만 있지 수사 권한은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수사할 권한은 없어요. 조사를 해서 이게 정말 수사가 필요해 그러면 감사원도 검찰한테, 선관위도 검찰한테,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검찰한테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특조위는 영장 없이 동행명령할 수 있어요. 그 강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순히 자료 제출 요구만 거부해도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어요. 자, 의뢰하면은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의뢰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때마다 정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게 이 특조위가 위원이 11명이고 7대4로 자기들이 유리하게 구성을 해놓고 거기 위원만 있습니까? 상근자들 쫙 뽑을 거예요. 한 60명쯤 된답니다. 그리고 이 특조위원은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에도 차관급이었거든요. 뭐 관용차가 나가고 막 그랬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특조위가 2년간 활동할 것을 예상하고 전제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만 96억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만. 이 완전히 저 전국주사파 일거리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세월호처럼.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특조위 구성 운영은 국가 행정력과 재원 소모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너무 크므로 제의 요구한다. 그런 것이 한덕수 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한 설명입니다. 유족들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예상대로. 또 이재명이는 대한민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다 그랬는데 각자도생 평생 해온 게 이재명이 아닙니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야당의 논평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을 낱낱이 공개하려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이게 이제 이름 쓰면은 또 문자폭탄에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익명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쓴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 밝혀낸 게 뭐냐? 이번 특조위도 야당 운동권 인사들의 일자리 특별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근데 저는 말이죠. 이 정도 발언은 제가 제 이름 걸고 발언하듯이 그래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을 정도면 이 정도 발언은 자기 이름 내걸고 해야죠. 뭐가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제 밤에 연합뉴스 TV에서도 제가 그렇게 논평했는데 하여튼 재난의 정치와 재난의 정쟁화 이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때 우리가 10년 가까이 지긋지긋 겪었다. 정쟁이 정쟁을 낳고 정쟁이 또 다른 정쟁을 낳고. 재난의 정쟁화는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